현대차 광주 투자가 9월 들어서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약속했던 작업복 세탁소 건립이 백지화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광주시가 하루 만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을 거부한 시민 모임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었던 남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다는 기약도 없어서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벼랑 끝에 선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히며 노동계 참여를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용국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도와달라. 대화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 이용섭 시장이 지역 노동계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노동계의 참여 없이는 현대차가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지체되면 투자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투자 유치에 대한 마감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투자가 미뤄지는 건 광주에도 현대차에도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투자 협상 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거듭 보장하겠다고 강조하며 한번 믿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투자 협상 과정에 노동계 참여 보장, 노사민정이 합의한 4대 원칙 준수 등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공언과는 달리 지역 노동계는 민선 7기 광주시의 태도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3천만 원이냐 4천만 원이냐는 초임 수준도 노동계의 생각과 간극이 크다며 광주시와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생산직 초임을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 쪽에서는 평균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것도 견해차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다음 주에 회의를 열고 이 시장의 호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합니다. 하지만 상호 신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용기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광주시가 백지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도 없어서라고 이유를 댔었는데 광주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뒤늦게라도 약속을 지킨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왜 오락가락했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후보 시절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건립을 약속했던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하지만 광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탁소 건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는 보도가 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 세탁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근거가 없다던 법적 근거는 근로자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마련하고 하남산단 관리공단 등 3개 기관과 다음 달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산단 근로자들이 작업복을 세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중금속 발생업체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의지라든가 그 어떤 방향의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행정이 제대로 좀 그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광주시.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이 실현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습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광주시와 시민단체협의회가 최종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서 중립적인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11월 10일까지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던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향후 모든 책임은 광주시와 권익위가 져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반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호반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60일간의 협상을 거쳐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어등산은 2023년에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함께 투숙했던 남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여고생 16살 강모양이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어제 낮 4시쯤입니다. 청소를 하러 방에 들어간 모텔 주인이 여학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학생은 방에 옆으로 누워 있었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시 때까지 안 나가네.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 그래서 발을 이렇게 잡은 게는 아빠다가 차디차. 당일 새벽 여학생이 다른 2 학생과 모텔에 들어온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 17살 백모군과 정모군 등 고교생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에서 산 술을 강량과 함께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두고 먼저 나오긴 했지만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나들이 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음식을 챙겨간다면 보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나들이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산을 찾는 등산객과 여기저기로 나들이를 떠나는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날씨 아주 좋지요. 시원하고. 날씨가 좋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많이 옵니다. 하지만 나들이를 떠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인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도시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가을철은 낮 동안에 덥고 습하기 때문에 병원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비해서 음식물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계절별 식중독 평균 발생 건수를 보면 가을에 발생한 식중독은 81건으로 봄철에 발생한 식중독과 비슷하고 여름철과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더운 가을철에 안전한 도시락을 위해서는 재료 완전히 익히기, 또 밥과 반찬은 따로 싸기, 또 트렁크에 보관하기보단 아이스박스 이용하기 등 각종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가을비가 오락가락하겠고 휴일인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오늘부터 5.18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오늘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야 하지만 국회 위원 추천 절차가 늦어지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추천을 마친다 해도 청와대 인사검증과 대통령 임명 등을 고려할 경우 조사 개시 선언까지는 2-3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계엄군의 반인권적 행위와 행방불명자 안매장 장소 등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 조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사흘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노조가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노조는 적정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방침을 이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대화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18일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파업에 승리할 때까지 지역사회와 연대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를 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는 공동전형에 6개 법인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광주시 교육청이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학법인 35곳을 대상으로 공동전형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6개 법인 소속의 14개 중고등학교가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 대책 등을 통해 다른 법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광주 수완지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에서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모 씨 등 9명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10년, 징역 3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새벽 광주시 수완동의 한 술집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 공무직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립도서관 간부의 언어폭력과 갑질 행위는 상습적이고 습관적이었다며 시청 전 부서를 상대로 갑질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조합원을 상대로 언어폭력이나 갑질 행위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현재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석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영석 전 시당 위원장과 이수진 전 전국노동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중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위원이 없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광주시장들이 광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임 시장 8명을 초청한 가운데 시정 간담회를 열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한 조언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내년 세계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세계 수영연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